컴퓨터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확인을 예, 됐습니다. 저기 늘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그 찍으실 때 요것만 찍으세요.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에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한 달 만에 또 뵙네요. 제가 원래 그 대표님하고 잠깐 처음에 얘기하기로는 한 3번 정도 특강하는 걸로 처음에 사실 말씀을 하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뭐 1년을 해도 할 만한 건 많고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6개월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번 또 다음 달 두어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피사계 심도라고 해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심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마침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그 대표님이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하시대요. 똑같은 장소에 나가서 사진을 담는데 똑같은 피사체를 보고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카메라 가지고 사진 경력도 비슷한 것 같은데 사진을 담았는데 영 다른 사진이 나오더라. 저 사람은 어떻게 피사체에서 저걸 봤을까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피사체를 그냥 보느냐 아니면 그 피사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읽어내느냐 하는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사체의 속성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창의적인 사진을 담는 법,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근데 그건 원래 2시간짜리 강의인데 그 시간이 원래 지금 2시간까지 하면 너무 좀 시장하시니까 좀 속도를 빨리 해서라도 하여튼 그 내용은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어찌 보면 사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DSLR이라는 카메라를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미러리스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크게 차이를 두는 게 이제 휴대폰 카메라 옛날 똑딱이 그거하고 지금 DSLR이라고 하는 카메라하고의 차이를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DSLR을 처음에 구매하려고 하고 DSLR이라는 카메라에 매료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웃포커싱이에요. 배경 날리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보통 심도 보통 얘기는 하는데 휴대폰 카메라로 아무리 열심히 찍어도 뒤에 있는 배경이 잘 안 날아가요. 그냥 쨍하게 나올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커피잔 하나를 찍고 야생화 하나를 담고 뭐 굴러가는 돌멩이 하나를 담았는데도 피사체는 쨍하게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배경들이 멋지게 날아가더라. 이게 무슨 조화냐. 그랬더니 뭐 렌즈가 커야 되고 뭐 바디가 커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 보니까 DSLR이야. 그래서 DSLR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거에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그 장비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이 아웃포커스, 심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진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냥 겉으로만 알지 왜 그게 그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이 피사계 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여기 써있다시피 아웃포커스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반대로 전체적으로 쨍하게 찍는 저 풍경사진 같은 거 하려면 펜포커스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펜포커스를 제대로 찍으려면 하이퍼포컬 디스턴스라고 하는 과초점 거리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펜포커스와 하이퍼 디스턴스는 좀 제외하고 배경 날리는 거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보통 쉽게 말해서 그냥 심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피사계 심도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줄여서 그냥 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심도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머릿속에 아웃포커싱 그 다음에 심도 이 두 개를 동일시하게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왼쪽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저기 그 해안가에 떠 있는 어떤 여기 오래된 그 나룻배예요. 그 배의 그 배전에 낡아 빠진 막 곰팡이 피고 낡고 한 그 배전을 찍은 건데 자, 가운데 부분이 수점이 맞아 있고요. 그 다음에 위 아래 부분은 날아갔어요. 자, 이런 사진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 저거 심도 죽이네 이런다고요. 그래서 심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 위에 날아간 거, 그 다음에 저 밑에 날아간 거, 흐릿하게 나온 거 이걸 보고 심도라고 보통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심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담은 사진에서 초점이 맞아 보이는 영역을 심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진에서 그럼 심도가 어딜까? 저기 써있다시피 두 줄이 딱 그어져 있는 저 가운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초점이 맞아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초점이 맞은 부분이 아니고 맞아 보이는 부분. 무슨 말이냐면 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에서 카메라의 측거점이 맞아서 셔터가 눌렸을 때 사진에 가장 쨍하게 나오는 부분만이 초점이 맞은 거고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 무조건 초점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미세하게라도.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미세한 차이를 감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약간 초점이 나가도 쨍해 보여요. 물론 더 많이 날아가면 이젠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건 날아간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피사계 심도라는 거는 초점이 맞은 부분이 아니고 초점이 맞아 보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 보시면요, 초점이 맞아 보이는 부분보다 초점이 안 맞은 부분이 훨씬 많죠. 그렇다 보니까 피사계 심도 면에서 본다면 심도가 좁죠. 또는 얕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진을 아웃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 사진, 뭐 꽃 하나를 찍었는데 뒷배경이 휙 다 날아가 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조그만 돌멩이 하나 찍었는데 뒤가 다 날아가 버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날아간 부분이 훨씬 많은 사진을 피사계 심도가 얕다, 피사계 심도가 좁다, 또는 줄여서 심도가 얕다, 심도가 좁은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쨍한 사진, 우리가 보통 풍경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쨍하잖아요. 그건 뭐야? 사진 전체가 다 쨍하니까 초점 맞아 보이는 부분이 넓잖아요. 그래서 심도가 넓다 또는 심도가 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사계 심도가 얕은 사진을 보통 쉬운 말로 아웃포커스가 된 사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사계 심도가 넓은 사진을 펜포커스 사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용어는 그렇게 이제 통일을 하도록 하고요. 자, 다른 거 복잡한 얘기는 좀 걷어치우고요. 여기 있는 뭐 허용청량함 어쩌고 하는 얘기는 그 과초점거리 얘기할 때 사실은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 얘기할 거 아니니까 뭐 좀 제껴놓고, 우리가 그 사진을 처음 배울 때 그 뭐 친구한테 배우든 선배한테 배우든 아니면 책으로 독학을 하든 아니면 저 같은 사람한테 강의를 듣든 보통 대부분 사진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세 개를 배워요. 왜냐면 노출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빛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조리개도 빛을 받아들이는 장치고, 셔터도 빛을 조절하는 장치고, ISO도 빛의 정도를 가감하는 강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밝은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어두운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노출계라는 게 있는 거고 내가 그 노출계를 맞추는 거고, 되게 사진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리개를 배울 때 보통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조리개는 구멍입니다. 맞아요, 구멍이에요. 이 구멍이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커지면 조리개 숫자가 작아지고요, 좁아지면 조리개 숫자가 커져요. 무조건 외우세요. 그 다음에 2.8, 4.0, 5.6, 8.0 해가지고 한 스탑씩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뭐 이런 식의 강의를 매일 배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를 하는 얘기가, 이 조리개는 빛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부가적인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리개를 열면 배경이 날아가고 조리개를 조이면 쨍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맞죠? 네. 그래서 풍경사진을 찍으려면 조리개를 조이고 찍으세요. 배경을 날리고 싶으시면 조리개를 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사진 헛배웠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틀렸어요. 조리개라고 하는 게 분명히 열면 열수록 뒷배경이, 즉 초점 맞은 곳 이외에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맞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배경을 날리기 위해서 조리개만 연다고 배경이 날아가느냐? 천만에없어요. 조리개를 완전 조이고도 뒷배경을 날릴 줄 알아야 되고, 조리개를 왕창 열고도 쨍하게 찍을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풍경사진 찍으러 나갔어요. 풍경사진 찍으러 나갔는데 날이 굉장히 좀 안 좋아, 흐려. 그래가지고 나는 삼각대도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풍경사진 찍으려고 딱 올라가서 카메라 셔터를 잡는데 조리개는 무조건 조여야 된대. 그래서 11로 조였어. 또는 16으로 조였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사진은 또 깨끗해야 되니까 ISO도 안 올려. 100 딱 놓고. 삼각대가 있으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면 날씨가 흐리거나 빛이 적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셔터가 느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나는 풍경사진 쨍하게 찍어야 되니까 조리개는 더 이상 못 열어. ISO도 못 열겠어. 삼각대도 없어. 뭐 찍는 거냐? 아니거든. 조리개 왕창 열고 2.8이든 2.0이든 왕창 열고도 쨍하게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강의 주제예요, 사실은. 자, 먼저 아웃포커스라고 하는 거, 즉 심도라고 해서 배경이 그러니까 초점이 맞아 보이는 부분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초점이 안 맞아 보이는 부분도 얘기를 해. 두 개가 서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초점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카메라에서 초점을 잡는다는 거는요. 물론 렌즈를 갖다가 오토포커스에다 놓고 반셔터를 누르면 측거점이 위치하는 곳에 컨트라스트를 봐가지고 지가 픽 하고 초점을 잡겠죠. 자, 그런데 초점을 잡는 게요. 자,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할까? 저 뒤에 지금 네 분이 앉아 계세요.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일렬로 똑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네 분이서 지금 여행을 가셨어요. 가가지고 즐거우니까 인증샷을 찍을 거야. 기념사진을. 자, 4명 일렬로 쓰세요. 그러고서 제가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요. 4명이니까 좀 이상하다. 5명 합시다. 5명이라고 치고.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찍는데 초점 어디다 잡아요? 1, 2, 3, 4, 5, 5명이 서 있으면 초점을 어디다 잡을까요? 되게 가운데 있는 분한테 잡아요. 가운데 있는 분 얼굴에다가 초점 잡고 그냥 눌러요. 그러면 나중에 나온 사진 보세요. 초점이 가운데 있는 분에 맞았다고 가운데 얼굴만 깨끗하게 나오고 1, 2번 분과 4, 5번 분의 얼굴이 날아가나요? 아니거든. 발전하게 나오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서 있는 카메라의 면과 그 카메라 뒤에 있는 필름이 있잖아요. CCD라고 얘기하는 거, 사각형. 그 CCD가 요만하겠지만 그 면이 일렬로 좌우로 쭉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다음에 저기 5분이 서 있는데 일렬로 쭉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개의 선이 평행선을 긋고 있을 때 카메라가 가운데 분에 초점을 잡았다면 내 카메라의 연장선에 있는 왼쪽 끝에 있는 선과 1번 분의 라인이 같겠죠. 거리가 같을 거 아니에요. 위아래가 두가 똑같으니까. 따라서 거리가 같으면 초점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서 초점이 잡히는 거는 거리 개념으로 잡히는 거지 측거점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5명이 일렬로 안 서 있고 1번은 저 뒤에 서 있고 5번은 요 앞에 서 있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서 있다고 쳐요. 저는 똑바로 서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서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사선으로 서 있어요. 자, 가운데 초점 맞췄어요. 1, 2번 분은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요. 왜? 거리가 다르니까. 4, 5번은 날아가요. 왜? 거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초점을 잡은 피사체와 거리가 같은 곳은 다 초점이 맞습니다. 단 반대로 얘기하면 거리가 달라. 멀거나 가깝거나 하게 되면 그 초점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물론 아주 멀면 아주 많이 날아갈 것이고 근사하게 차이가 나면 약간 날아가겠죠. 어쨌든 초점이라는 거는 그렇게 거리 개념으로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해서 볼게요. 위에 있는 1번, 2번 사진, 위에 있는 2개 사진과 밑에 있는 2개 사진을 한번 봅시다. 위에 있는 2개의 사진은 누가 봐도 아웃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도가 얕은 사진이에요. 맞죠? 이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소나무 밭에 가서 소나무를 찍었는데 오른쪽에 소나무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왜냐면 소나무라는 걸 밝혀야 되니까 그 뒤쪽에 있는 소나무들은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날아갔어요. 1번 사진은 천장에 걸려있는 어떤 장식품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음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담으면서 뒷배경이 좀 지저분하니까 날린 거예요. 보통 이런 건 이제 보통 감성사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과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사진 보통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풍경사진이잖아요. 이제 보면 여기 별로 날아간 곳이 없어요. 다 쨍해요. 심도가 깊은 사진이죠. 자, 윗사진과 아랫사진의 차이가 뭘까? 왜 위에는 날아갔고 밑에는 쨍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조리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조리개겠죠. 1, 2번 사진은 조리개를 왕창 열었을 거야. 3번, 4번 사진은 조리개를 바짝 조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 넉장의 사진은 제 사진이기 때문에 1번 사진은 조리개가 5.6입니다. 2번 사진은 조리개 8.0입니다. 3번 사진 조리개 4, 4번 사진 조리개 2.8이에요. 절대 조리개 아니에요. 조리개가 아니고 특징을 보시면 1, 2번 사진은 초점 맞는 주제, 즉 피사체의 카메라가 가까이 가 있어요. 들이댔단 말이에요. 3, 4번 사진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진에서 배경이 날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거리 차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날아갑니다. 바로 거리라는 걸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